우주에는 과연 끝이라는 것이 존재할까요? 만약 우리가 상상하는 대로 어떤 경계가 있다면 인류는 그곳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거대한 경계 너머에는 또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질문들은 인류가 문명의 여명을 밝히던 아주 오래전부터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품어왔던 가장 근원적이고도 거대한 의문이었을 겁니다. 우리는 이 드넓은 우주 속에서 우리의 위치를 끊임없이 탐색해 왔으니까요. 수천 년이라는 시간 동안 수많은 현자와 과학자들이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고뇌하고 탐구해 왔습니다. 때로는 신화와 전설 속에서, 때로는 첨단 과학의 영역에서 우주의 마지막 모습을 그려보려 애썼죠. 오늘 우리는 그 오랜 여정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려 합니다. 단순히 몇 가지 정보를 알아가는 것을 넘어 우주와 그 안에 존재하는 우리 자신의 의미에 대해 깊이 있는 통찰을 얻게 될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미지의 영역에 대한 인류의 끝없는 갈망이 어떻게 지식의 지평을 넓혀왔는지, 그리고 발견의 전율이 우리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었는지 함께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인류의 지적 호기심은 언제나 미지의 세계를 향해 뻗어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발딛고 선 땅의 끝을 궁금해했고, 이내 지구가 아닌 하늘 너머의 세계로 시선을 돌렸죠. 망망대해를 건너 새로운 대륙을 찾아 나섰던 탐험가들처럼 우리는 보이지 않는 우주의 끝을 향한 정신적인 여정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여정은 단순히 공간적인 경계를 찾아 나서는 모험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우리의 존재 이유와 우주의 본질을 탐구하는 철학적인 질문에 답하려는 시도와도 같죠. 우주의 끝을 찾는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과정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근원적인 물음은 결국 우주라는 거대한 무대 속에서 우리 인간의 역할과 의미를 찾아 나서는 일이기도 할 테니까요. 이처럼 심오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때로는 경외감을, 때로는 압도적인 겸손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광대하고 신비로운 우주의 진정한 모습을 마주하게 될지도 모르죠. 지금부터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 인류의 상상력과 과학적 탐구 정신이 만들어낸 우주의 끝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펼쳐볼 예정입니다. 고대 문명에서부터 현대 물리학에 이르기까지 각 시대의 사람들이 우주의 끝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려냈는지 그 발자취를 따라가 볼까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새로운 가능성과 지적 충격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이 특별한 지식의 여정을 통해 여러분의 우주관이 더욱 풍성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여정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여러분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지적 호기심을 한껏 끌어올릴 것입니다. 우주의 끝이라는 거대한 질문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깨닫는 동시에 그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아 나서는 인류의 위대한 정신에 감탄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인류의 오랜 꿈이자 가장 거대한 미스터리인 우주의 끝을 향한 여정을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 볼까요? 이 놀라운 탐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인류가 밤하늘을 올려다보기 시작한 이래로 저 드넓은 공간의 마지막은 과연 어디일까? 그리고 그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 하는 질문은 늘 우리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었을 겁니다. 아주 오랜 옛날부터 사람들은 우주의 끝을 상상하고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그려냈죠. 고대 문명마다 우주를 이해하는 방식은 달랐지만 그 끝에 대한 호기심만큼은 공통된 인류의 본능이었을 것입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에게 우주는 여신 누트가 몸을 구부려 세상을 감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은 그녀의 몸에 박힌 보석과 같았고 이 여신의 몸이 곧 우주의 경계였죠. 마치 거대한 수정돔이 지상의 모든 것을 덮고 있는 듯한 신비로운 상상력이었을 겁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또 어땠을까요? 그들은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과 달, 그리고 행성들이 투명한 구체에 박혀돈다고 믿었습니다. 티탄 신 아틀라스가 어깨에 짊어진 거대한 천구, 그것이 바로 그들이 생각했던 우주의 끝이었죠. 이처럼 그들에게 우주의 끝은 단순한 물리적 경계가 아니라 신화와 철학이 깃든 신성한 공간이었습니다.
인도에서는 우주가 끝없이 생성되고 소멸하는 거대한 순환의 과정 속에 있다고 보았어요. 우주가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끊임없이 숨쉬고 변화하며 그 끝은 영원히 반복되는 시작과도 같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처럼 고대 문명에서는 우주의 끝을 단순히 공간적인 경계로만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삶과 죽음, 존재와 비존재를 아우르는 형이상학적 질문의 시작점이자 인간의 세계관을 형성하는 근본적인 토대였죠. 우주의 경계를 상상하는 일은 곧 인간 자신과 세상의 의미를 찾는 과정과도 같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인류의 지적 탐구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바로 망원경의 발명이었습니다. 17세기 초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손수 만든 망원경으로 밤하늘을 응시했을 때 그의 눈앞에는 이전까지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우주가 펼쳐졌습니다. 희미하게만 보이던 별들이 수없이 많아지고 달의 표면은 움푹 파인 분화구로 가득했으며 목성 주변에는 4개의 위성이 춤추듯 돌고 있었죠. 이 발견은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오랜 믿음의 커다란 균열을 일으켰습니다. 우주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역동적인 공간임을 암시했던 겁니다. 그리고 20세기 초 미국의 천문학자 에드윈 허블은 한층 더 강력한 망원경으로 우주를 관측하며 인류의 우주관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그는 우리가 속한 은하수 바깥에 수많은 섬 우주, 즉 외부 은하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마치 모래알처럼 셀 수 없이 많은 은하들이 광활한 우주 공간에 흩뿌려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여기서 멈추지 않고 허블은 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합니다. 바로 이 모든 은하들이 서로에게서 멀어지고 있으며 우주 자체가 끊임없이 팽창하고 있다는 놀라운 진실이었죠. 마치 풍선에 점을 찍어놓고 바람을 불어넣으면 점들 사이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주는 고정된 공간이 아니라 살아 숨쉬며 확장하는 존재였던 겁니다. 이후 1960년대 중반 아르노 펜지어스와 로버트 윌슨이라는 두 과학자가 우연히 발견한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 즉 CMB는 우주 팽창론에 결정적인 증거를 더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주 전체에 남아있는 빅뱅의 메아리, 혹은 우주가 처음 탄생했을 때의 희미한 장관과도 같았죠. 이 신비로운 빛은 우주가 뜨겁고 밀도가 높았던 아주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식어오면서 남긴 흔적입니다. 이 발견을 통해 우리는 우주가 약 138억 년 전 한 점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대폭발 이론을 더욱 확고하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우주의 기원과 끝에 대한 과학적 탐구가 한층 더 깊어진 순간이었죠. 그렇다면 우리가 볼 수 있는 우주의 끝은 어디일까요? 우리는 빛의 속도라는 물리적인 한계에 갇혀 있습니다. 아무리 멀리 있는 별이라도 그 빛이 우리에게 도달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죠. 예를 들어 138억 광년 떨어진 곳에서 출발한 빛은 138억 년이 지나야 우리 눈에 들어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우주의 나이만큼 빛이 이동할 수 있었던 거리까지만 관측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관측 가능한 우주의 개념입니다. 마치 망망대의 한가운데에서 사방을 둘러볼 때 우리의 시야를 가로막는 수평선이 존재하듯이 우주에도 빛의 속도와 시간의 제약으로 인한 우주적 지평선이 존재하는 셈이죠. 이 지평선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는 아직 우리의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보는 우주의 끝은 물리적인 벽이 아니라 시간과 빛이 만들어낸 거대한 그림자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이 거대한 그림자, 즉 관측 가능한 우주 너머에는 과연 무엇이 존재할까요? 우리의 눈으로는 직접 볼 수 없는 그 너머의 영역에 대해 현대 물리학은 끊임없이 이론을 정립하며 상상의 경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이야기할 보이지 않는 우주의 끝은 단순히 공간적인 경계를 넘어 시공간 자체의 속성과 깊이 연결된 개념들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가 점점 더 빠르게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마치 풍선을 불면 표면이 넓어지듯이 우주도 끊임없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팽창 속도가 시간이 갈수록
더욱 빨라지고 있다는 놀라운 현상이 관측되었죠. 과학자들은 이 가속 팽창의 원인을 암흑에너지라는 미지의 존재에서 찾고 있습니다. 우주 전체 에너지의 약 68%를 차지한다고 추정되는 이 암흑에너지는 우리가 보고 있는 별과 은하들을 이루는 보통 물질과는 달리 중력과는 반대로 서로를 밀어내는 힘으로 작용하며 우주를 가속 팽창시키고 있습니다. 이 암흑에너지의 존재는 우리가 관측 가능한 우주 너머, 즉 실제 우주의 크기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광대할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빠르게 빛을 쫓아가려 해도 우주의 진정한 경계는 빛보다 더 빠른 속도로 계속해서 멀어지고 있는 셈이죠. 마치 결승선이 우리보다 더 빠른 속도로 도망치는 마라톤과 같다고 비유할 수 있겠네요. 초기 우주로 시선을 돌려보면 더욱 흥미로운 이론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인플레이션 이론입니다. 빅뱅 직후 우주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짧은 순간에 급격하게 팽창했다는 가설인데요. 마치 작은 씨앗이 순식간에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듯이 우주도 탄생 직후 아주 짧은 시간 동안 폭발적으로 커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급팽창 덕분에 우주는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균일하고 평평한 모습을 갖게 되었고, 왜 우주 전체가 이렇게 광대하면서도 일관된 특성을 지니는지 설명해 줍니다. 인플레이션 이론은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우주가 사실은 훨씬 더 거대한 우주 공간의 아주 작은 한 조각에 불과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지평선 너머에 끝없이 펼쳐진 대륙이 있듯이 우리의 관측 한계 밖에는 상상조차 어려운 규모의 우주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거대한 퍼즐의 아주 작은 한 조각만을 보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우주가 유일한 존재가 아닐 수도 있다는 다중우주론, 즉 멀티버스 이론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가 마치 거대한 비눗방울처럼 수많은 다른 우주들과 함께 떠다니는 거품 중 하나일 뿐이라는 가설이죠. 각 우주는 서로 다른 물리 법칙과 상수를 가질 수도 있고, 심지어 시간의 흐름 또한 우리 우주와는 완전히 다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다중우주론은 우주의 끝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확장시킵니다. 만약 무한히 많은 우주가 존재한다면 과연 우리는 끝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정의해야 할까요? 우리 우주의 경계가 끝이라기보다는 더 큰 우주적 실체의 일부일 뿐이라는 관점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마치 광활한 바다에 떠있는 수많은 섬 중 하나가 우리 우주이고 그 바다가 바로 다중우주라고 비유해 볼 수 있겠네요. 상상만으로도 경외감이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이처럼 암흑에너지의 가속 팽창, 초기 우주의 급격한 성장을 설명하는 인플레이션 이론, 그리고 무한한 가능성을 품은 다중우주론에 이르기까지 현대 물리학은 우주의 끝이라는 질문에 대해 끊임없이 새로운 가설과 상상력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론들은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물리적인 경계 너머에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무한한 가능성의 우주가 펼쳐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깊은 경외감을 안겨주죠. 끝이라는 것이 단순히 도달하는 지점이 아니라 시공간의 복잡한 속성과 얽혀있는 광대한 개념임을 깨닫게 되는 순간입니다. 우리의 지적 탐구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우주의 끝을 향한 인류의 여정은 상상력을 자극하며 계속될 테니까요. 미지의 영역을 향한 우리의 도전은 영원히 이어질 거라 믿습니다. 우리의 지적 탐구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며 미지의 영역을 향한 인류의 도전은 영원히 이어질 것이라는 믿음은 우리가 우주의 끝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를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암흑에너지의 불가사의한 힘으로 우주가 가속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 초기 우주가 찰나의 순간 급격히 커졌다는 인플레이션 이론, 그리고 무한한 가능성을 품은 다중우주가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가설들은 우리에게 끝이 단순히 도달하는 물리적 경계가 아님을 끊임없이 일깨워주고 있죠. 이처럼 현대 물리학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관측 가능한 우주 너머에 펼쳐진 광대한 미지의 영역을 향해 끝없이 탐구하며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거대한 우주적 실체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경외감을 안겨줍니다. 이제 우리는 우주의 끝이 단순히 물리적인 벽이나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한계, 지점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지금까지 발견해온 모든 끝은 언제나 더 거대한 미지의 시작점이었던 것처럼 우주의 끝 역시 또 다른 차원이나 무한한 가능성의 문일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마치 거대한 블랙홀이 시공간을 휘어지게 만들어 예상치 못한 곳으로 연결될 수 있듯이 우주의 끝이라는 개념 역시 공간적 경계뿐만 아니라 시간과 차원, 그리고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복잡한 우주의 속성들과 깊이 얽혀있는 광대한 개념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지적 탐험의 여정 속에서 인류는 우주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광대하고 심오하며 우리의 지성이 감히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우주의 끝을 찾아 나서는 이 여정은 단순히 과학적 지식을 쌓는 것을 넘어 인간 지성의 한계를 시험하고 우주 속에서 우리 자신과 존재의 의미를 탐구하는 본질적인 과정이 되어 주었죠. 우리는 우주라는 거대한 퍼즐의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가면서 동시에 우리 내면의 깊은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것이 아닐까요? 결국 우주의 끝을 향한 인류의 탐구는 어디까지가 끝인가? 나는 단순한 질문을 넘어 끝이란 과연 무엇인가? 나는 철학적인 물음으로 확장됩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탐험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큰 의미를 지닌다는 통찰을 선사하죠. 우리가 미지의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질문하며 한계를 넘어서려는 본질적인 욕구, 그것이 바로 이 광대한 우주 속에서 인류가 존재하고 발전해온 이유일 것입니다. 우주의 끝을 탐색하는 여정은 우리에게 압도적인 경외감과 함께 무한한 가능성에 대한 희망을 품게 하는 지적 충격이자 겸손함을 배우는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이처럼 우주의 끝을 찾아온 인류의 오랜 여정은 단순히 물리적인 경계를 확인하는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미지의 영역을 향한 끊임없는 도전이자 우리 자신과 우주적 존재의 의미를 되묻는 철학적 탐구였던 것이죠. 우리는 여전히 이 광대한 우주 속에서 우리의 위치와 의미를 찾아가는 중이며 그 과정 속에서 인류의 지적 탐구와 상상력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우주의 끝은 아직 명확히 알 수 없지만 이 끝없는 탐험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큰 영감을 주는 것이 아닐까요? 다음 시간에는 이 광대한 우주 속에서 생명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기원의 미스터리를 함께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